제가 발표할 내용은 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벌써 저의 삶에 비전 멘토링이 들어온 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비전에서를 3년째 읽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근데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비전에서의 첫 시작인 3주차 1과를 읽으면서 비판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비판의 대상은 다름 아닌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기대의 철학자이죠. 솔직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올해 들어 생각이 성숙하고 영적인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 만큼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종교라는 틀에 갇혀 서로를 비난하고 할 수 없고 니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니체 주장이 극단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저는 이러한 사건의 이면을 보면서 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과연 인간인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강림하셔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를 범하게도 하셨으며 그 죄를 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것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과 함께하는 지체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창조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린 인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훌륭한지 분별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의 열매를 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삶이 실상이자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실상과 증거를 보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만 무작정 믿음 좋은 척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둔감해도 그 진정성만큼은 얼마든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당장 이 글의 주체가 되는 니체, 그리고 19세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니체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그 방향성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대 철학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 니체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명확한 비전은커녕 종교와 율법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비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논대하는 데 없었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 또한 당연히 없었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비전이 없었던 니체도 명확한 비전과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살아내는 사명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계시는 한 집사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과 만나던 도중에 그때 나연이 가정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연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연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너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생각한다. 내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나도 처음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더욱 온전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져?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나연이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믿어지는 것 같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때 저는 비저너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우리와 같은 비저너리들,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가 아닌 신은 진실로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바탕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특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유니버셜한 비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유니크한 비전, 즉 온전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비전 멘트를 통해서 모두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서 유니크한 비전의 성취를 이루고 유니버셜 비전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비저너리로 거듭나길 소망하면서 제 목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효은이 한번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성공한 사업가 하워드 휴즈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하워드 휴즈는 1905년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났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장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15세에 비행기를 직접 조종했고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였지만 기업을 이끌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1930년대에는 300만 달러를 들여 800만 달러를 벌기도 했고 30세엔 자신이 제작한 최고 속력 153km인 비행기를 타고 3일 만에 세계 일주 비행을 하는 등 자신이 꿈꾼 비전을 이룬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뇌 손상으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강박 증세와 세균 공포증, 정신장애에 대인 기피증까지 있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했습니다. 왜 자신이 꿈꾼 비전을 이루고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의존할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명의 친구 중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처럼 사람은 의존할 사람이 곁에 있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신을 온전케 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휴즈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했고 결국 자신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점점 요즘에 이제 글쓰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는 효은이 독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확실히 발표의 목소리도 힘도 나고, 정확하게 자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잘 연결해서 잘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제 발표의 제목은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요. 하버드 중퇴자 출신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버드 입학 예정인 저는 이 빌 게이츠의 말에 더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서 습관도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그것은 바로 비전에 근거한 꿈입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독서 습관보다 중요한 비전에 근거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졸업장이 있더라도 비전에 근거한 꿈이 없다면 이미 끝난 인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스티븐 허비는
학교 교육도 분명 중요하지만 비전에 근거한 꿈이 없다면 당신 인생은 끝난 것이라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사실이죠. 애초에 하버드는 비전이 없는 학생을 합격시키지 않으며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독서 습관도 목표, 즉 비전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스티브 하비의 인생이 그의 주장을 완벽히 뒷받침합니다. 그가 10살 때인 1968년 여름, 그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발표를 시켰죠.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것을 듣던 그는 아무도 자신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기쁨과 자부심에 가득 차 자신이 발표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례는 맨 마지막이었죠.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단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꿈을 당당히 발표했죠. 그러나 선생님의 반응은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며 왜 이런 것을 적었냐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말 더듬이었던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위협적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더듬는 스티브에게 끝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넌 왜 이런 걸 적어냈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넌 절대 TV에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스티브의 꿈은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예언은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죠. 스티브는 복서, 차 정비공, 보험 판매원, 카페 청소원, 우편 배달부 등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그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홈리스로 살았고 공공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 후에 그는 코미디에 도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유머를 파는 것으로 시작했고 직접 해보라는 사람들의 권유로 무대에 오르고 자니 워커의 코미디언 찾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인 동시에 라디오 호스트, 텔레비전 호스트, 프로듀서, 배우, 작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며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를 인용하며 꿈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비전에 근거한 꿈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하며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 상상력은 이루어질 것의 예고편이기에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스티브 하비의 인생을 감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학교 교육도 하버드 졸업장도 받지 못했지만 꿈을 꾸었기에 이루어진 꿈 같은 인생. 스티브는 하버드 졸업생의 90%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전에 근거한 꿈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글을 썼지만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버드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저의 비전 때문인데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책을 판매한 작가가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 또한 있는 것이죠. 수준 높은 영어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으로서도 그렇고 글쓰기 훈련을 가장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도 가장 매력적인 곳이 하버드입니다. 또한 심리학과가 최초로 생긴 대학인 만큼 제 비전 분야인 심리학에 대해도 깊이 탐구를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하버드에 가야 할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 졸업장은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티브 하비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시작은 그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에 근거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버드 졸업장을 얻을 수는 없지만 모두가 하버드 졸업장 이상의 것은 얻을 수 있다고 신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 멘토링을 통해서 하버드 졸업장 이상의 그러한 삶을 얻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진혁이 발표 가능한가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진짜 교육은 후에마이에서 시작된다고요. 제 소리를 좀 풀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 멘토 심현진 멘토님과의 인연이 횟수로 벌써 5년 차예요. 저 몰랐거든요. 한 3년 된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이. 그래서 제 5년 전을 한번 봤죠. 5년 전에 놀기만 바빴던 저는 저희 멘토님과의 만남으로 제 인생에 지대한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 대비해서 현재는 진짜 많이 겸손해졌고 물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꽤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멘토님의 존재는 저에게 있어서 교육자이자 큰 동기부여 그 자체였습니다. 5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제 퀀텀 점프를 이루어서 5년 전에 대비해서 매우 큰 부를 축적하셨고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이뤘습니다. 물론 저도 그 5년 동안 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래도 저희 멘토님처럼 큰 변화를 이뤘다고 보긴 어렵죠. 같은 5년을 보냈는데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값의 농도와 압축비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 첫 비전 멘토링은 사실 하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제 명품 의류 매입 판매로 월 수입이 꽤나 이제 한 평범한 한 20대 직장인급으로 나오던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낸대 하는 마인드를 살았었기 때문에 저희 멘토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도 그만큼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그리고 노는 게 좋았고 제 미래 설계보다는 당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 멘토링 할 때는 초반에는 하는 듯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 갈수록 이제 흐지부지해졌죠. 그 당시에 저는 매우 유연한 사고를 했고 자유로웠고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규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겐 오직 동기부여와 열정만 있었고 그 두 가지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큰 불씨였지만 빠르게 타들어가서 금방 꺼졌습니다. 지금 세 번째 비전 멘토링은 전 2회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듭니다. 왜냐? 크지만 빠르게 사그러드는 동기부여랑 열정과는 달리 지금 제 삶에는 기울이라는 크진 않지만 지속되는 불씨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매일 헬스장에 가 적어도 1시간씩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운동을 원래 한 두세 시간씩 하는데 글도 써야 되고 이 비전 멘토링 할 때 이제 체력 안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멘토께서는 5년 전부터 저에게 시간 재정 건강 관리에 정말 많이 언급하셨고 5년 전에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은 바인더 작성하고 있지만 뭐 지금 저는 바인더를 막 완벽하게 작성하진 않더라도 제 나름의 루틴이 존재해서 시간 관리를 어렴풋이나 했고 투자, 저금, 재무제표 작성으로 나름 재정 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제 하루 세끼 탄단지 비율과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까지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대로 두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뭐 내 입에 무엇을 넣을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건 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낳아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 두 번의 비전 멘토링 때 제가 써냈던 비전은 제 비전이 아닌 듯 했어요.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냥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것이었어요. 뭐 아쉽게도 지금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물론 목표는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예전의 목표는 저 자신의 쾌락을 위함이었다면 현재 목표는 저희 부모님이 빠르게 은퇴를 하고 제 형제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급 월 수입에서 월 수입 1,000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약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멘토님의 존재란 큰 기둥이자 나침반이자 저의 교육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는 항상 후의 아이에 대해 말해주셨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5년 전 제가 이제 개싸가지 없게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진짜 개싸가지 없게 약간 부끄럽긴 한데 좀 속된 말로 진짜 띠껍게 있었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그때도 이제 저에게 후의 마이에 대해 말해주셨죠. 그때 제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의 시작도 후의 마이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것도 후의 마이에서 시작됐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후의 마이와 why, 왜 이 두 개의 질문을 지닌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두 질문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저의 멘토에게 감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감격스러운 또 시간이었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 퓨처셀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혁이 5년 전에 만남했을 때 이러한 어떤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많은 또 친구들이나 또 이제 후배들에게 최고의 비전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퓨처 셀프 하면서 멘토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후에마에 대한 부분, 그 Y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진혁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동기부여 메시지들은 유튜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거는 멘토인 거죠. 멘토로서의 존재하는 거.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조용히 삶으로 증명하는 거밖에는 답이 없겠다.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되어지고 전수가 되어지면 진혁이도 그런 존재가 될 거고, 또 진혁이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멘티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전 멘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성 속에서 진혁이가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멘토링을 하든 그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진혁이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까 느끼는 것처럼 저도 세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5년 됐네라고 하면서도 나도 속으로 놀랬던 게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만큼의 굉장히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이 5년의 동안에 이렇게, 사실 그 기하급수의 그래프 여러분 잘 아시죠? 등비 수열이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진혁이하고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 근데 진혁이도 지금 이렇게 가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렇게 성장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리는 그래프는 진혁이 그 5년 동안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진혁이는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기하급수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어떤 비례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의 복리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초격차 안에서 3년 안에, 5년 안에 이 안에 성실하게, 아까 탁월하게 사소한 일을 잘하면서 탁월하게 일관성 있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감사하는 이 5가지 가치 창조의 원리만 꾸준하게 실천하면요, 여기 안에서 3년 안에, 5년 안에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여기는 모두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규환이가 발표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비전인 거고, 진혁이도 더 중요한 사실 멘토십인 거죠. 멘토링.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를 잘 듣고 잘 삶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돼서 고맙고, 지금 진혁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 금요일 날 700명 앞에서 내가 군멘토 강의를 하는데 진혁이를 데리고 갈까? 이 생각을 좀 순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멘토로서 어떤 작은 어떤 실천적인 어떤 열매가 있는 대상이 사실은 뭐 비니안이고 여러분들이 이고 진혁이이긴 한데 가장 극적인 어떤 지금 고백을 진혁이가 아주 딱 적절한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짧게 앞에서 3분 정도, 4분 정도만 시간 줘도 그분들에게 굉장히 멘토로서 존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분들에게 또 좋은 비전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그럼 쇼병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아, 지금 전해가 안 걸리고 있죠? 네, 저는 원래 일과를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는 사이에 일과가 다 차버렸어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일과 내용으로 이미 글을 다 써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먼저 일과를 선택한 남들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왜 일찍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후한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의 사례를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르티즈 박사는 과거에 불안에 의한 우울증과 두통으로 고통받으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찾았던 모든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란 오르티즈 박사는 주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불만을 가졌던 것을 오르티즈 박사처럼 회개했습니다. 아,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육과를 발표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주님은 모두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좋아, 그러면 육과를 발표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육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비전 멘토링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성격 검사를 좀 하고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것에서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전이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 즉 인간적인 비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생각했지, 오르티즈 박사처럼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것을 비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위대했지만 또한 위태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그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껏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비전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 이전에 근본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비전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면 공허하고 허무한 비전이 있어도 위태한 삶 대신 진심으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 쇼병 원망했구나.